장관님께 통신 보안과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미국 CIA와 NSA에서 일했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소위 워마 텐트라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해외 출장 때 텐트 안에서 중요한 일을 보거나 또 통화를 하는 그런 사실도 기사를 통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터넷이 사이버 테러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임을 잘 알고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인터넷 안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통신 보안은 철저히 하고 타국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과 도청이나 감청도 하는 등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많은 국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가 연차적으로 8조 7천억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를 수행하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전술정보통신 체계의 통신기자재 구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8조 7천억 규모에 소요되는 다른 장비는 국산을 쓰고 그 인터넷 교환기라고 일컬어지는 라우터는 미국 제품을 들어오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예. 체계 개발 시제품으로서 라우터 4개 장비 중에서 요구 성능이 충족되는 장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스코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장관님, 뭐 국내에서 이 제품이 없다면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은 국가가 만든 연구소인 에트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2004년부터 국비 727억을 들여가지고 이 라우터를 지금 개발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국산 제품을 쓰지 못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있는지요?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걸로 평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기기를 개발해서 성능을 올려서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방부도 이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장비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화하는 데도 많은 정부 노력을 들이겠습니다만 구매처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성능이 어떠한 부분이 모자리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해서 앞으로는 국산 기자재가 우리 정부 구매 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국산품을 사용을 해왔고 또 사용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국내 중소업체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자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공사는 보통 설계비, 자재비, 인건비입니다만은 통신 프로젝트나 석유화학의 플랜트의 경우에는 자재비가 60%, 70% 정도 되고 그 자재비를 외국의 특수 제품 제조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자재비보다 완공 당시에 가게 되면 2배, 3배씩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국내 전체적으로도 자재 산업의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각 부처 전체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합니다. 아까 김용우 의원이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바이든 부통령 간의 만남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외교관들도 배팅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미국에서는 이 배팅이란 말을 상당히 구어 표현으로 많이 쓰는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신문을 보고 정말 전율을 금할 수 없었던 문장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미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아태 재균형 정책, 아시아 중시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그 아태 중시 정책의 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건데 통역 잘못하면서 잘못 받아들였고요. 재균형 정책이라는 게 언론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다. 그런 의미로 보도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이 말은 바로 바이든 부통령 스스로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지도자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한테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한 표현이 적합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두 번 강조한 것은 한국이 미국을 의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한국이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까? 한국과 한국민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강건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국의 아태 중시 정책이 강건하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역이 이제 반대편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그 잘못 이해가 된 측면이 많습니다. 반대편이라는 말은 해석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관님, 우리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잘 나는 새는 땅을 기는데 둔하고 땅을 잘 다니는 동물은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와 국방과 이런 고도의 전략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잘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리더와 전략가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 오늘 일간지에 보고 많은 국민들은 노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배땡인이 또 부통령이 두 번이나 일반적으로 말을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현이 내가 다시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저는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외교 관례상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랑 미 행정부에서 어제 오늘 두 번씩이나 그 뜻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이제 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밝혔습니까? 예, 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제 바이든 장관이 한 이야기는 이런 뜻이라고 아주 쉽게. 예, 어제 다 이미 다 조치를 해가지고요. 예. 언론사에 다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예. 다 대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신문이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국 어제 이제 두 분 간의 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중동 문제, 아프간 문제 이런 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이 아시아 중시하는 정책에서 취한다. 미국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강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중국에 대한 중국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말이고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장관님, 저는 장관님이나 국방장관님이나 현 외교 국방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자질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본 의원도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섬뜩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65년 전에 그 치욕적인 사건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요. 병자호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청나라가 조선 조정에 이런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혹시 김훈이 쓴 남한산성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은 김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 성문을 나와 투항해서 천자의 명을 받고 죽고 싶으면 성문을 나와 결전을 벌려 황천의 명을 받으라. 국가의 안위와 운명이 지금 여기 계신 외교, 국방 그리고 전략가들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시대 상황과 또 국제관계를 잘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